네, 장잘 비워오셔서 이제 대장 내시경 시작할 거고요. 아까는 작용 기간이 짧은, 금방 또 깨고 화장실 왔다 갔다 했어야 되니까 프로포폴만 썼는데, 대장 내시경은 위내시경보다는 시술 시간이 깁니다. 따라서 좀 더 약제 후가가 긴 미다졸단이라는 같이 쓸 거고, 그렇게 해서 잠들면 대장 내시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다졸단이랑 프로포폴 280 드릴게요. 네. 수면약 들어갈 거예요. 약 들어가도 좀 뻐근할 수 있어요. 학교마다 저항을 하는데 잠들면 시작하겠습니다. 창문 바로 위에 올라가면 대장의 아랫부분은 직장이라고 하고 지금 직장 부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식이 조절도 잘 하신 것 같고 현재 잠도 잘 되어진 것 같아서 관찰하는 듯이 아주 용이한 그런 상태입니다. 내시경 전에 문제 났을 때는 복통이랑 한 달 전부터 설사, 점액변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장에 염증이 있는지 물론 용종 관찰을 기본으로 하지만 염증이라든지 이상병변이 같이 염도에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상병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장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까지 다 들어왔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정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대장 내시경을 천천히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들어갈 때는 삽입을 조금 더 목적으로 해서 보고 자세한 관찰은 나오면서 관찰할 예정입니다. 혹시 위 용종과 대장 용종의 차이점이 따로 있을까요? 용종은 크게 이제 조직 검사에 따라서 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 용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선종이 거기 해당이 되겠고 위 용종은 상대적으로 선종이 좀 드뭅니다. 그래서 악성화되지 않는 용종이 더 흔한데 반면에 대장 용종은 암이 될 수 있는 선종이 위보다 상대적으로 흔하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좀 높고 위에 비해서 대장 내시경은 좀 제거를 조금 더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거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용종에 이제 올가미로 위로 덮어서 용종의 아랫부분까지 올가미를 쪼여서 절제하는 게 제일 흔한 방법이고요. 그 밖에도 칼날이나 약간 도려내는 점막 박리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올가미 절제 주변법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관찰되는 이 부분이 이제 소장의 끝부분이고요. 소장의 끝부분을 살짝 볼 수 있고 대장 내시경, 이게 소장 내시경이 아닌 대장 내시경이기 때문에 소장의 끝부분을 살짝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간혹 특수한 어떤 장결핵이나 크론병, 배양성 대장염 이런 소견들이 또 관찰될 수 있어서 또 이제 관찰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소장의 말단 부분, 전문적인 용어로는 말단 회장이라고 하는데 말단 회장은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소견들이 이제 계실입니다. 계실. 이렇게 계실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벽이 약해진 데가 생기면 이렇게 구덩이처럼 주머니처럼 움푹움푹 패인 데가 생깁니다. 이것도 타고난 선천적인 부분도 있지만 약간 노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이가 들면 이런 부분이 이제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배변들이 이렇게 박혀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기본적인 깨끗한 계실,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단순 계실은 치료 대상이 아니지만 이렇게 계실에 배변이 바뀌게 되고 2차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면 출혈, 복통, 설사, 발열 염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염증이 생기면 계실염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항생제와 같은 특별한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변이 껴있기는 한데 현재 염증 사인은 없어 보여가지고 이로 인해 치료는 현재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실이 있다고 얘기를 들으시면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복통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계실염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간 부분입니다. 간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파랗게 비쳐 보이는 부분이 상행결장, 대장의 초입 3분의 1입니다. 시작되는 위쪽 3분의 1을 지나서 이제 횡행결장, 대장의 중간 부분으로 지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관찰하는 랜드마크가 됩니다. 여기 용종이 지금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용종 절제술 스네어라는 이제 기구를 사용해서 절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콜드 스네어로 제거하겠습니다. 스네어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소견이 이제 용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네어를 기구를 통해 삽입을 하고 있고요. 자, 모든 용종이 다 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관적으로 그걸 100% 감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으면 가능한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거는 모양이 나쁜 편은 아니라서 암이 될 확률이 썩 높아 보이는 용종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용종 절제술로 제거를 시도하겠습니다. 떼어 나오고요.
스네어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잠깐 쪄볼까요? 잡혔죠? 네. 잘라볼게요. 네. 한 번만 다시 잡아봅시다. 끊어볼게요. 됐어요. 스네어로 여기 목을 약간 조여서 아랫부분이 절개되도록 하는 게 대중적인 용종 절제술 이렇게 제거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용종을 제거하게 되면 암이 될 수 있는 선종인지 별로 안 위험한 용종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수거를 해서 조직 검사를 나가게 되고, 그래서 가끔 용종을 이제 제거하면은 조직 검사가 나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본적으로 용종을 절제하면은 다 조직 검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보이는 장점막이 아주 건강한 장점막입니다. 장점막은 이렇게 균이라고 약간 이렇게 광택성을 띠면서 여기 보이는 빨간색 이런 혈관이 잘 보이는 장점막이 아주 건강한 장점막이고요. 장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혈관 위에 부종이 생기면서 이런 혈관의 양상이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매끈하고 균일하고 혈관이 잘 비치는 이런 혈관 장점막 상태가 아주 건강한 장점막을 나타내겠습니다. 장 정결도도 이 정도면은 거의 집에서 전날 밤에 고생해서 장정결제를 먹고 오신 거에 필적할 만큼 굉장히 잘 비워진 장 상태고요. 그리고 2, 3일 정도 드시지 마세요 강조드리는 그런 음식을 잘 조절하시면은 위투와 내시경을 받더라도 이렇게 관찰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게 장이 잘 비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에는 정상적으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주름이 있기 때문에 관찰할 때 그 주름 뒷부분을 놓치지 않게 하나하나 이렇게 좀 들쳐서 관찰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거의 구불결장, 이제 아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아랫부분, 중간 이상을 지나서 끝나가는 부위가 되겠고요. 여기도 좀 주름이 많아서 시술자 입장에서 면밀하게 좀 신경 써서 관찰해야 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그만 용종이 보이는데, 요거는 포셉으로 제거할게요. 생건 겸자라고 하는, 쉽게 말하는 집게 같은 게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작은 용종이라 저희가 조직 검사는 겸자로 포셉으로 제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크기나 위치나 이제 모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제거 방법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용종은 겸자로 제거하겠습니다. 열어주시고, 자, 조직 검사는 원래 집게인데요.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거가 아닌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지만, 굉장히 작은 용종의 경우에는 채취를 하면 그 자체로 우리가 제거가 되기도 합니다. 물 한번 주실까요? 이 용종을 떼게 되면 상처가 생긴 건 사실 불가피하기 때문에 늘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하루 정도는 이제 출혈 유무를 대변 보실 때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경미한 뭐 휴지에 묻는 정도의 출혈이 있는 거는 있을 수 있고 놀랄 일은 아닌데, 변기에 이제 뭐 툭툭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변기가 새빨개지거나 그런 정도의 출혈이 생기면은 이제 연락을 주시거나 추가적인 어떤 내시경 시술, 지혈술이 필요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제 혈액에는 우리가 피가 나면 굳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멎게 되고, 보통 그런 시술을 요할 만큼 문제가 될 만한 합병증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제 거의 직장, 내장이 이제 제일 끝나는 부분, 항문 위의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거의 끝나는 위치라서 이제 시술자 입장에서 아주 면밀하게 관찰 안 하고 그냥 종료를 해서 가끔 병변을 놓치기도 하는 부분인데,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는 그런 부위라 하겠습니다. 또 직장에는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고 하는 약간 좀 특수한 형태의 대장암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관찰을 많이 요하는 그런 부위입니다. 여기도 조그만 용종이 있는데, 또 너무 조금해서 그냥 겸자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셉 주세요. 사실 이것도 용종이 모양이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안전한 모양의 용종이 또 너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한두 개를 제거하고 남겨두는 경우도 있는데, 또 제거 못할 만큼의 지금 개수는 아니어서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 있어가지고 한두 개만 제거했다고 말씀을 드리면 남아있는 용종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불안해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의사 입장에서 악성화 가능성이 거의 없는 모양이라고 판단돼서 남겨둔 용종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경우에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잡고요. 잡아볼까요? 다시요. 열고. 잡아봅시다. 네, 내시경 거의 끝나갑니다. 직장에서 조그만 용종이 한 개 더 있었고요. 자, 이제 직장 거의 항문연 상방인데, 용종 총 3개 발견돼서 제거한 거 외에 지금 다른 염증이나 뭐 종양을 의심할 만한 이상은 없네요. 자, 공기를 빼고 내시경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내시경 기억나세요?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아직 약견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검사 받으셨고 오늘 결과 나온 거는 간단히 설명 좀 드릴게요. 위내시경 뭐 주무시면서 잘 받으셨는데 여기가 내시경으로 식도 초입부터 해서 식도를 관찰하고 여기가 식도 하부인데 여기가 식도랑 위랑 경계가 되겠는데 원래 정상적인 위랑 식도의 경계는 여기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매끈하게 그려져야 정상인데 지금 역류성 식도염이 사실 꽤 심하신 편이에요. 위산이 역류되면 이렇게 염증이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이렇게 보이고 여기 보시면 약간 세포 변성도 조직 변성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면 경미하지 않은 역류성 식도염이 관찰되는데 내시경으로 보기에는 경미한 수준이 아닌 역류성 식도염이 좀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증상이 없으시면 꼭 약을 먹어야 되는 소견은 아닌데 이제 만약에 증상이 있으시면 이럴 때 역류성 식도염 약을 드시면 조금 더 빨리 좋아질 수 있고요. 소장에도 이렇게 염증이 좀 있어서 십이지장염이 관찰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위가 좀 소장이 조금 헐어 있다, 염증으로 상처가 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도 하는데 악성 변화를 보이는 그런 소견은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시면 꼭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소견은 아니라 하겠고요. 위는 약간 경미한 위험이 살짝 있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 그냥 우리나라 성인이면 다 있는 정도? 그게 뭐 악성화 가능성 거의 없어서 최종적으로는 역류성 식도염, 경미한 위염, 십이지장염 이런 정도 소견이 보였고 지내시다가 이제 속쓰림이나 화끈거림, 위산 역류, 명치부 통증 이런 증상이 혹시 있으시면 이런 소견의 악화를 조금 염두에 둘 수 있겠고 그럴 때는 이제 약물 치료가 좀 권장이 되겠습니다. 크게 이상은 없으셨고요. 대장 내시경은 아까 예상하셨던 대로 용종이 좀 있기는 한데 여기가 대장이 제일 안쪽입니다. 그래서 대장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 여기에도 염증이 생기면 좀 특수한 질환을 이제 의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소장 끝부분 괜찮으시고요. 이제 대장을 이제 관찰하면서 나오는데 개실이 좀 많으신 편이세요. 대장 개실이라고 해서 장벽이 약해지면 이렇게 구덩이처럼 움푹 패인 소견이 있을 수 있고 단순 개실은 치료 대상은 아니지만 이런 개실이 나이가 들수록 늘어날 수 있고 개실에 염증이 생기면 복통, 혈변, 때로는 설사 이런 것들을 이제 수반할 수 있는데 그런 증상이 생겨서 개실염이 진단이 되면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총 용종은 3개 발견됐는데 1개는 좀 크고 2개는 아주 작은 편이라서 1개는 시술로 제거를 했고요. 2개는 조직 검사하는 생검 겸자로 제거를 했는데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는 분이라서 아주 심각하거나 아주 큰 용종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오늘 큰 용종이라고 보이는 게 이건데 아주 큰 편에 속하진 않습니다. 5mm, 6mm쯤 되는 용종으로 판단이 되어서 카메라 세팅을 바꿔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올가미로 잡아서 깨끗하게 제거를 했고요. 약간 피가 났지만 저희가 지혈이 된 걸 확인하고 이제 내시경을 회수를 했고요.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혈관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장점막이 아주 건강한 장점막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배경에는 문제가 없고 여기 아주 조그만 용종이 하나 있어서 조직 검사하는 생검 겸자인데 너무너무 조그만 용종이면 조직을 채취하기 위한 목적인데 너무 조그마면 채취하면서 겸사겸사 제거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용종은 이렇게 조직 검사하는 겸자로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 자체로 제거가 됐고요. 또 여기도 아주 조그만 아주 경미합니다. 악성화 가능성이 높은 용종은 아닌 것 같아요. 100% 눈으로 맞출 수는 없지만 선종일 확률이 높은 병변은 아니고 악성화 위험도가 높지는 않은 과증식성 용종이 아닐까 싶은데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생검겸자로 마찬가지로 제거를 했습니다. 뭐 약간 피가 나지만 우리도 피부에 상처 생겼다가 이제 다시 붓고 아무는 것처럼 저희가 다 지혈된 거 확인하고 나왔고요. 저런 출혈은 추가적인 치료나 처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문까지 관찰하고 내시경을 잘 종료했는데 총 3개 발견됐고 하나는 용종절제술로 제거, 2개는 생검검자, 즉 조직검사하는 방식으로 제거를 했고 다만 개실이 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지내시다가 복통, 발열, 혈변 같은 게 있으시면 개실염으로 좀 의심을 해볼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개실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작년부터 보였거든요. 원래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제 장벽이 약해진 데가 생겨요. 젊은 층에서 없던 개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언젠가부터 발견되기도 하고 또 더 늘기도 하고 그리고 개실이 좀 잘 생길 수 있는 위험 인자라면 변비가 있는 분에서 좀 더 호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변비가 있으면 대변 보실 때 힘을 더 많이 줘야 되고 그 안에 압력이 올라갈 만한 상황이 생기면 장벽이 약해진 데서 조금 더 그렇게 개실이 생긴다고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말씀드리면 또 놀라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 봐드리고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생기면 치료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실이 있으면 알고만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오늘 검사 잘 받으셨고요. 네, 오늘 하루만 조금 용종을 제거하면 아까 상처가 생긴 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기가 빨개질 정도의 심한 출혈 인종 관찰하시고 99%는 별 문제 없기 때문에 관찰하고 별일 없이 넘어가면 보통 안심하셔도 되겠고 혹여나 심각한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 생기면 저희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고 한밤중에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큰 병원 응급실을 가셔야 될 수 있는데 확률상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네. 뭐 잘해주셨을 거니까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